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고용 골디락스. 미국의 지난달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돈 17만 5천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 수치가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수치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골디락스라는 게 영국의 전래 동화에서 유래한 사실은 잘 알고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숲길을 헤매던 소녀가 곰들이 사는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너무 뜨겁지도 않은 또 너무 식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죽이 있어서 잘 마셨다라는 전래 동화입니다. 자, 이 골디락스라는 말 정권 시장이나 특히 뉴욕 증시에서는 간절히 기대해 온 얘긴데요. 네. 드디어 이제 고용의 골디락스가 왔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용의 이 지난 주말에 나온 미국 고용 보고서를 보면요. 고용 보고서 중에서도 이제 3대 지표, 신규 고용이 17만 5천 건, 실업률은 3.9, 시간당 임금 상승률 3.9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이게 현재 코로나 이전에 보통 정상적인 해에 신규 고용이 한 10만에서 15만 요거를 정상으로 봤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본다면 30만까지 올라갔던 게 17만 정도 됐다 이러면 거의 적정 수준에 이제 접근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적정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적정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업률은 3.9%인데 3월 달에 3.8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자, 실업률이 올라간 거, 실업자가 많아진 거 결코 소망스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연 실업률, 미국 경제 규모로 볼 때는 4%대 초반입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 실업률 낮아도 너무 낮다. 그런 각도에서 3.7, 3.8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3.9로 올라왔다는 것은 아직까지 자연 실업률인 4% 초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네. 그러나 상당히 소망스러운 미국 경제의 균형 성장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요. 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뭐 지난달 한 달 전에 비해서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3.9%인데 현재 물가 억제 목표가 2%고 미국의 CPI 물가가 3%대 초반인데 물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3.9%라는 얘기. 자, 이 대목은 아직도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좀 갈 길이 좀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덜 올랐다. 따라서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사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물가를 잡자고 하는 건데 이 물가를 잡자고 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나 고용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것이 연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정책의 최종 목표는 물가에 있지만 물가를 서서히 지금 잡아가고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용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네. 적정 수준 이하로 고용이 위축이 된다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연준의 목표는 연착륙이고 이 연착륙을 영국 전래 동화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골디락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공교롭게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이제는 고용 지표가 가장 큰 관심이다. 고용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시기와 여부가 결정되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용 지표가 골디락스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바로 이 대목과 관련해서 뉴욕 증시 일각에서는 짜고 치는 아주 조작이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조금 약화될 것을 사전적으로 통계를 입수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이라는 수치를 얘기함으로써 금리 인하의 분위기를 잡는 것이 아닌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입장은 속이 탑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 전에 금리 인하의 분위기를 좀 잡고 싶은 그런 기대가 상당히 많이 여러 각도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목을 지금 저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용이 떨어졌다. 이런 것은 금리 인하에 상당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는 시카고 선물 시장의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전망은 6월 달은 상당히 지금 난망한 것으로 보이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9월 달 금리 인하 전망이 한 48%. 절반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9월 달이 중요한 게요. 6월 달보다 9월 달이 금리 인상에 훨씬 더 선거 전략상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뉴욕 증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그것은 6월 달에 금리를 내렸다가는 대통령 선거까지 4달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역풍이 불 수도 있는데 9월 달 정도면 9월 달에 금리 인하해놓고 한두 달 정도는 역풍이 나더라도 숫자에 반영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네. 대통령 선거에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는 아예 꼭 집어서 9월 달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골디락스가 왔다라는 게 아니라 골디락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나타나는 경제 지표가 골디락스에 왔다라고는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 지표가 5월 달 지표가 반영되는 6월 초의 고용 보고서까지 봐야 9월 달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선 관련해서 정치적인 역학관계도 있지만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한 상황이니까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구글 몰락. 전 세계 검색 시장에 거의 90% 넘게 100% 가까이 차지하고 있던 구글이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아주 조금 줄었는데요. 미미하지만 이게 굉장히 시장에 주는 의미는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AI의 등장과 함께 이게 지금 시작이 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을 해왔더랬습니다. 네. 지난 20여 년간요. 그런데 이 구글의 검색 시장이 구글이 본격적으로 검색에 뛰어든 이후로 처음으로 거꾸로 가는 역전 현상이 생겼습니다. 숫자로 보면 얼핏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확대되는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반전, 거꾸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런 좀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더군다나 지금 구글은 AI, 인공지능의 본고장입니다. 알파고도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를 통해서 개발을 했더랬습니다. 네. 그런데 구글이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면
검색 시장의 점유율도 더 높아져야 되는데 시장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반사 이익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6.4에서 8.2로 올랐거든요. 자, 이것을 성장률로 따지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점유율 증가폭은 무려 30%. 그러니까 6.4가 8.2가 됐다라는 것은 25 내지 30% 껑충 뛰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면서 챗 GPT를 가져왔고 이것을 이제 검색 기능에 쓰면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재기의 발판을 잡았다. 자, 그러면 구글은 먼저 시작해놓고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느냐?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 그러니까 오픈 AI를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을 때 기존의 검색 시장의 광고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구글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은 개발해놓고도 이것을 검색 시장에 적용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늦춰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마치 이것은 코닥이라는 카메라 회사가 네. 원래 컴퓨터를 통한 전자 현상 장치를 먼저 개발해 놓고도 네, 네. 필름 산업의 우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 사실을 적극 활용하지 않고 기술을 은폐했던 것과 조금 비슷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은 새로 나왔을 때 본인이 숨기고 은폐한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이상 은폐의 그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한다. 오히려 이렇게 부작용이 올 수 있다. 이 기술은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구글은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사주도 내놓고 뭐 구글의 지금 이 주식을 포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검색 시장에서 AI와 연동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빨리 만드는 게 구글의 그 재생, 구글이 성공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코닥의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바로 이해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팀쿡 승부수.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입니다. 애플이 신제품 행사를 여는데 여기서 새로운 아이패드가 공개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관심은 과연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 빅픽처에 대한 신호를 좀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핵심적인 포인트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 애플이 아이패드를 약 2년 가까이 신형을 개발하지 않았더랬어요. 한 제품을 이래 2년씩 뉴 모델을 개발하지 않은 것도 애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에 새 아이패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패드가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 신제품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패드에 혹시 애플이 인공지능 기능을 담느냐. 그것을 담는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인공지능의 큰 빅픽처가 공개될 수 있다. 네. 그것은 아이패드뿐만이 아니라 아이폰이라든지 또 다른 제품에 널리 확산되는 계기. 그동안에 애플이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늦었다.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 밤에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인공지능의 모멘텀, 뉴 모멘텀이 올 수 있는 것이냐. 이 대목 오늘 밤 이 애플의 발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K 방산 호갱, 국내 이슈도 좀 짚어볼까요?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당초 약속했던 액수보다 3분의 1만 내겠다고 또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서 폴란드하고의 방산 계약도 좀 삐끗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정부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예, K방산이 국제적으로 호갱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호갱이라는 것은 고객, 호구 고객이다. 네. 그러니까 어리숙한 고객들을 흔히 특히 스마트폰 관련해서 계약을 잘못 체결하는 사람들을 호갱이라는 표현으로 좀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K방산이 국제사회에서 호갱이 아니냐. 우선 인도네시아에 2016년에요. 개발비를 무려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KF-21이라는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했거든요. 그것은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대거 부담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잘 안 갚더니 이제 와서는 6천만 원만 내고 퉁칠 테니까 뭐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이전 안 해도 좋다. 당초 1조 8천억 준다라는 것을 1조 7천억으로 깎아줬는데 그것도 못 내겠다. 그래서 3분의 1만 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포르투갈 같은 데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대대적인 방산 제품을 수출하기로 했지만 연불금융의 거의 전액을 아주 싼 조건의 연불금융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제대로 수출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네. 이 방산이라는 게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 방산 제품을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들의 사정이 선진국이 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출 금융이나 부대 조건 이런 것이 아주 까다롭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산 계약만 맺었다고 해서 마치 엄청난 돈을 번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좀 내실을 다져가고 계약 조건을 좀 잘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가난의 달, 가난의 달이라는 게 실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앞서 가정의 달 이벤트를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워낙 물가가 높고 특히 이제 외식 물가가 떨어지질 않다 보니까 이 가장들의 등골이 휘면서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난의 달이라는 좀 웃지 못할 표현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날 연휴도 보냈습니다마는 어린이날에 이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입양의 날 정말 잇따라 어떤 가정의 날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미국 사람들과 의견 문화적 축구를 얻었던 게 한국 가정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미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가 칠드런스 데이인데 하루만 어린이날 챙기면 그날만 잘해주고 나머지는 어린이를 학대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실제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린이날 있는 나라가 일본, 태국,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죽하면 좀 어린이를 잘해주자라는 그런 의도로 시작된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게 그 행사를 치르려면 거기다 결혼식까지도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외식 물가의 상승률이 거의 4년 가까이 평균 물가를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를 잡지 못하면 민생은 무너진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선한 뜻으로 만든 가정의 달이 가난의 달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이 생계 물가 관리에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뉴스 키워드 짚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용 골디락스, 구글 몰락, 팀쿡 승부수, K방산 호갱, 그리고 가난의 달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